안녕하세요. 바르다 정형외과 이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구분 어깨, 즉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라운드 숄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도 라운드 숄더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라운드 숄더 많이 들어는 봤지만 사실 의학계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질병명은 아닌데요. 이 반듯하게 펴져야 될 어깨가 그 몸 안쪽으로 구분, 즉 말린 자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교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했을 때 바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자세랑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라운드 숄더를 방치하게 되면 통증뿐만 아니라 뭐 일자목, 거북목, 또 다양한 어깨 질환들, 그중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과 힘줄과 관련된 회전근개 질환, 또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게 꼭 그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생활 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하고 나 스스로도 교정하려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된 경우 또 기타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익숙한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대부분 다 그 고개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계시죠. 이 중에서 바른 자세를 하고 계신 분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앉아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출퇴근할 때 러시아워 때 보면 서 있는 분들도 죄다 그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이나 또한 책을 인제 보고 계시고,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분들도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걷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어깨를 펴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참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동네에서도 학원가에 가면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다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릴 때 또 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보면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거든요. 우리 카페에 가도 카페에 가서 음료 주문하고 기다릴 때 다 고개 숙이고 계시고, 이처럼 어깨를 펴고 있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 라운드 숄더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 라운드 숄더라고 하면 딱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라운드, 그러니까 둥근, 정확히는 라운디드 숄더라고 하는데 어깨, 숄더, 이 두 가지의 합성어고요. 이 마치 이 인형처럼 그냥 전체적으로 어깨가 둥글둥글한 이미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실제로 라운드 숄더는 옆에서 봤을 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으면 어깨만 말릴까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리면서 등도 둥글게 굽어지는 체형 변화가 생깁니다. 뭐 원인은 다들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앉아서 일하시는 시간들이 길고 뭐 컴퓨터라든지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숙여서 하는 동작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형이 굽어지는 변화들을 인제 갖게 되고, 학생들도 요즘에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길고, 또 최근에는 대부분 태블릿 PC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한테 라운드 숄더가 점점 중요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면, 사람이 똑바로 섰을 때 옆에서 보면 발부터 무릎, 또 골반, 허리, 어깨, 머리 뒤까지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크게 보면 딱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은 어깨가 앞으로 말리니까 어깨가 구부러지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어깨 위에는 목이 있으니까요. 어깨 위에 목이 얹혀져 있는 형태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머리도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그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많이 하죠. 뭐 어깨랑 목이 앞으로 말리고 쏠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등도 둥글게 말리게 되고, 그래서 꼭 우리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 꼭 좀비들처럼
이게 목을 숙이고 어깨를 숙이고 우리가 뭐 퇴근하거나 등 하교할 때 학생들 지친 모습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축 처진 형태의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어깨만 말리고 뭐 머리가 숙이고 이런 것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앞쪽에 배가 앞쪽으로 나오고 골반 경사가 틀어지고 이렇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라운드 숄더 도대체 왜 그러면 문제가 될까? 크게 보면 한 이 4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겠죠. 증상이 없는데 인제 나중에 이게 인제 오래되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게 돼요. 어깨가 앞으로 말리니까 어깨가 아플 수 있고 목이나 등 쪽으로 통증이 올 수 있고 심하면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라운드 숄더 얘기하면서 그 일자목, 거북목 이런 얘기들도 자꾸 하게 될 텐데 그 거북목, 일자목이 있으면서 목과 연관된 두통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깨 통증 때문에도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두통은 그 뒤쪽, 머리 뒷부분 후두부 쪽이나 아니면 옆쪽 관자놀이 주변으로 이렇게 그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목, 거북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자목, 거북목도 자세가 교정되지 않고 오래되면 추후에 디스크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 어깨 질환들 중에서 제가 그 작년이었나요? 올해 초였나 인제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도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깨 충돌 증후군 즉 그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 힘줄과 그 어깨 힘줄 위쪽에 천장에 있는 뼈, 견봉이라는 뼈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그 충돌 증후군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회전근개 질환도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그 라운드 숄더 그냥 남들이 보기에 외형적으로 좀 어깨가 굽어 보이고 조금 보기가 그렇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통증과 기능적인 문제까지 같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 그 연관이 있다 그랬죠. 일자목, 거북목도 아마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목이 좀 이렇게 약간의 C자 형태로 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점점점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볼 때 대부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보게 되잖아요. 지금 그 비욘디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본인의 자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똑바로 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이든 뭐 모니터로 보시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 사람 머리 무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사람 머리 무게가 보통 뭐 한 4-5 킬로, 5-6 킬로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뭐 5-6 킬로 정도 나가는 뭐 고개가 이렇게 점점점 앞으로 쏠리면 이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엄청나게 그 힘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모습처럼 머리 무게는 점점점점점 앞으로 쏟아지고 있으니까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쏟아지는 머리 무게를 지탱하려고 뒤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 뒤 근육에 무리가 오게 되니까 그 거북목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측면에서 보면 이런 C자 형태로 목이 보이는 커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고개가 거의 일자로 서 있으면 일자목, 반대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는 거죠. 이러면 인제 거북이처럼 목을 빼고 있다 그래서 거북목이라고 인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라운드 숄더랑도 연관성이 꽤 있다. 특히 거북목 같은 경우는 오래 방치하게 되면 뭐 목 뒤 근육이 뭐 경직되고 아프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결국 이 척추뼈, 뼈하고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가 있거든요. 그 관절로 치면 연골의 역할을 하는데 이 고개가 앞으로 쏟아지면 그 고개를 지탱하기 위해서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디스크도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고 추후에 디스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그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잘 동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그 회전근개라 그러죠. 어깨 힘줄, 사람이 팔을 들고 돌리고 할 때 쓰는 제일 중요한 힘줄이 4 개가 있고 그거를 회전근개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회전근개 힘줄은 위쪽에 견봉이라는 그 천장에 뼈가 있어서 사람이 팔을 들 때 이 힘줄이 견봉이라는 뼈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라운드 숄더일 때 왜 더 문제가 되냐? 그 어깨가 인제 앞으로 자꾸 말리니까요. 이 견봉이라는 뼈가 등 뒤에 그 날개뼈 있죠. 견갑골 가장 위에 붙어 있는 뼈거든요. 그러니까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맨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도 이 어깨뼈가 앞으로 말리면 견봉이라는 뼈도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게 되니까 원래 이 힘줄과 견봉 사이의 그 거리가 뼈가 이렇게 앞으로 점점 숙여지면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줄이 자꾸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모식도로 보면 사람이 팔을 들 때 팔을 들면서 이 힘줄이 이 위쪽에 있는 뼈랑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견봉이라는 뼈 자체가 견갑골이라는 날개뼈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라운드 숄더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면 힘줄이 더 잘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도 잘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 라운드 숄더를 그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3 가지 정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옆에서 섰을 때 팔에 힘을 쭉 빼고 아래로 그냥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을 떨어뜨리면 실제로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사실 손바닥이 앞을 보는 자세거든요. 내 손바닥이 앞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손바닥이 내 몸 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라운드 숄더가 약하게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그렇고 그런데 손바닥이 아예 그냥 등 뒤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라운드 숄더가 더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점점 말리면 팔 자체도 내회전이라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팔에 힘을 빼고 아래로 축 늘어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늘어뜨렸을 때 손바닥의 방향이 안쪽 특히 뒤쪽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아 라운드 숄더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그냥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바로 누우셔서 여기는 이제 뭐 베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베개를 떼고 누우면 좋겠죠. 그리고 푹신한 뭐 침대 위보다는 그냥 딱딱한 바닥 위에서 우리가 누웠을 때 어깨가 몸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닥에 닿아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뜨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 때문에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는 분들은 바로 누웠을 때 어깨가 바닥에서 뜨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양팔을 머리 뒤로 이렇게 올려서 깍지를 끼시는 거예요. 깍지를 끼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깍지를 껴서 목덜미 부분을 잡고 내가 허리를 폈을 때 내 이 팔꿈치가 어깨 그리고 등 쪽과 일직선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자세인데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 있는 분들은 팔꿈치가 어깨 쪽이 아니라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라운드 숄더가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3 가지 정도를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가 라운드 숄더가 있는지 있으면 좀 뭐 경미한 상태인지 진행된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는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축 말리게 되니까요. 말리게 되면 이 어깨 앞쪽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은 이렇게 말리게 되면 근육이 짧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로 오래 있으면 근육이 가동 범위가 안 늘어나고 짧아진 상태에서 경직이 되니까 근육이 자꾸 뭐 뭉치고 경직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앞쪽에 가장 큰 이 근육을 대흉근이라고 하는 가슴 근육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안쪽에 이렇게 소흉근이라 그래서 가슴 근육이 하나 더 있거든요. 대흉근, 소흉근 이런 가슴 근육들이 짧아지고 뭉치게 되고 반대로 나중에 이것들을 좀 뭐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려면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들을 많이 늘려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앞쪽으로 말리면 앞쪽에 있는 근육은 짧아지고 약해지지만 반대로 뒤쪽에 있는 견갑골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근육들은
인제 반대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승모근, 근데 인제 위쪽에 있는 승모근보다 요 아래쪽에 있는 그 하부 승모근이라든지, 그다음에 능형근이라 그래서 그 등 뒤에 있는 견갑골을 서로 모아주는 근육들, 그다음에 정거근이라 그래서 견갑골과 이 갈비뼈 사이에 붙어 있는 이런 근육들이 인제 점차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라운드 숄더를 교정할 때는 앞쪽에 짧아진 근육은 늘리고 뒤쪽에 약해진 견갑골을 잡아주는 근육들은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원래 우리 어깨는 약간의 라운드 숄더예요. 그러니까 인제 환자분들께서 가끔 인제 어깨가 앞으로 굽었으니까 '무조건 이 어깨를 등 뒤로 쫙 펴야지.'라고 인제 과하게 그 교정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인제 그런 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등 뒤에 있는 그 견갑골이나 날개뼈 자체가 완전히 등 뒤에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30도 정도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그 이 등 뒤에 이 면에 비해서 양쪽 날개뼈가 한 30도 정도는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견갑면이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있는 30도 정도의 그 각도를 지나치게 과하게 교정하려고 너무 애를 쓰다가 반대로 다른 부위 통증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라운드 숄더가 우리가 있다. 하지만 과하게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반대로 너무 교정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려면 반대로 인제 그 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보여 드린 그림처럼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등도 굽어지고, 그러면 어깨도 펴고 목도 세우고 등도 펴고, 이런 형태로 교정을 인제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정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 견갑골이라는 등 뒤 날개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날개뼈 견갑골이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지는 않고요. 총 6 방향으로 보통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위로 가는 방향 거상, 또 아래로 가는 방향 하강, 그래서 위아래로도 움직이지만 그 날개뼈가 견갑골이 안쪽으로 모이는 그 내전, 후인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전인, 외전, 이 방향으로도 움직이고요. 사람이 팔을 들고 내릴 때 이렇게 그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회전하는 상방회전, 하방회전, 반대로 내릴 때 이 6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라운드 숄더가 되면 견갑골이 앞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려 내려가니까 이걸 교정하려면 우리는 이 2 가지 동작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등 뒤에 있는 견갑골 날개뼈가 그 서로 모이는 방향, 이 후인, 내전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모이는 방향,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하강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서 자꾸 그쪽 근육을 키워줘야 날개뼈가 이렇게 쫙 잡히는 거죠. 그러면 라운드 숄더도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제 그런 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그 어깨 운동 편에서 여러 번 인제 말씀드렸던 그 도구인데, 그 그냥 초록창에서 세라밴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라밴드 검색하면 대부분 한 10,000원 전후 그 금액대로 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그 영상들을 위해서 요런 걸 한번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 고무 밴드 강도가 색깔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사실 때 거기 그 사이트에 보면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건데, 그 보통 인제 재활 운동 위주로 할 때는 저는 보통 요 3 가지 색상 안에서 그 사시라고 하는 편이고요. 대부분 빨간색, 쪼끔 뭐 아니면 뭐 초록색, 쪼끔 그 자신 있는 분들은 파란색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뭐 성인 여성분이나 뭐 이런 분들 그 빨간색으로 좀 시작을 하시고 자신감이 생기면 좀 높은 강도로 올라가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제 이 뒤에서부터는 그 운동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전에 그 질문 올라온 거 뭐 좀 몇 개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워 님께서 "저는 24 살이고 올해부터 왼쪽 어깨가 뻐근하게 돌아간다는 느낌, 그리고 왼쪽 쇄골 등 뒤 날개뼈에 통증이 있습니다. 확실히 오른쪽 어깨와 비교하면 뚜둑 소리가 나서
돌아간다거나 밤이 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어 이 저 3 개월째 같은 증상이고 통증이 그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으면요. 일단은 인제 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많고 연령대가 젊으시잖아요. 24 살이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서 나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어깨 충돌 증후군 말씀드렸는데 보통 젊은 연령대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들이 어깨 충돌 증후군, 그러니까 뭐 힘줄이 뼈나 주변에 있는 인대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은 회전근개의 힘줄 자체의 근력이 떨어지거나 그 외에 뭐 라운드 숄더라든지 기타 안 좋은 자세였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마찰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엑스레이상 사실은 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엑스레이는 이제 기본 검사니까 우리가 뼈라든지 관절의 형태나 석회 유무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데, 실제로 뭐 힘줄이라든지 안에 뭐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좀 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불안정증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요. 예전에 어깨가 빠지신 적이 있는지 탈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탈구가 있었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빠지진 않았는데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선천적으로 인대가 유연해서 어깨가 불안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느끼는 마찰음일 수도 있거든요. 3 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불안정과 관련된 문제, 드물게는 등 뒤에 있는 견갑골이 그 갈비뼈 몸통과 잘 그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그 견갑과 흉곽이 그 리듬이 안 맞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고런 정도를 현재로서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어깨를 좀 잘 보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진료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연 님께서, 제가 박지연 님 질문까지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기 전 누워서 라운드 숄더를 교정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이 있을까요? 이제 인제 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라운드 숄더를 탈출할 수 있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쉬운 운동 방법, 네, 말씀드리고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X자 끈이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뒤에 그 마지막에 정리할 때 환자분들 많이 그 여쭤보시는 질문 3 가지만 Q&A로 따로 마련했는데, 그 이제 교정기죠. 시중에서 파는 그 라운드 숄더 교정기, 또는 뭐 요즘에는 일자목도 교정한다 그래서 여기 받쳐서 이렇게 올려서 고정하는 형태 보조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의학적으로 검증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특히나 라운드 숄더 교정한다고 인제 X자 끈으로 이렇게 어깨를 펴는데 너무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근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내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내가 적절한 그 어깨 모양과 근력을 잡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정기에 의지하게 되면 피는 순간에 약간 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빼면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께서 노력을 하셔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인제 그래서 견갑골 안정화 운동, 제가 그 항상 회전근개 편이든 뭐 충돌 증후군 편이든 줄기차게 강조하는 운동들인데, 등 뒤에 있는 견갑골 날개뼈가 딱 그 자리를 잡게 하는 겁니다. 어깨가 앞쪽으로 빠지지 않고 뒤쪽으로 딱 자리를 잡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라밴드, 고무밴드를 준비하셔서 뭐 벽에 묶을 수 있는 기둥이나 뭐 무슨 손잡이 같은 데, 방문 손잡이 같은 데 묶어 놓으셔도 좋고, 묶은 상태에서 팽팽하게 팔을 이렇게 그 90도 정도 앞으로 올린 상태에서 잡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당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의할 거는 인제 근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어깨 힘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몸통을 회전해서 돌리면 그런 거는 인제 엉뚱한 근육을 쓰는 거니까 적절한 방법은 아니고요. 예시로 보면 이렇게 잡고 당깁니다. 당겨서 3초 정도 유지를 해 주세요. 3초 정도 유지하고 반대로 돌아갈 때 천천히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운동이, 재활 운동 편은 당길 때나 힘을 쓸 때 집중하지 마시고, 당길 때는 빠르게 당기더라도 한 자세에서 끝에서 3초 정도 버티고 돌아올 때 천천히 버티면서 돌아오는 거, 이거를 집중해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외전 운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인제 로잉, 그냥 노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밴드를 잡고 이렇게 뒤로 당겨서 노젓는 동작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한쪽 끝을 벽이나 이런 기둥에 묶어 놓고 밴드 끝을 잡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때 너무 과하게 잡아당겨서 막 엉덩이 뒤까지 당기게 되면 목이나 다른 근육을 자꾸 쓰게 되니까 그런 건 좋지는 않고, 예시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 또 똑같이 한 3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돌아올 때 천천히 가는 거. 반드시 당기는 거보다 버티고 버티면서 내려오고, 이거를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 주의사항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하게 뒤로 당길 필요는 없다. 적당히 내 손이 몸통 주변에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유지되는 정도만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당기는 로잉 운동.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전 운동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잡고 하는데, 아까는 팔꿈치를 구부리고 뒤로 당겼다면 지금은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당기는 겁니다. 똑같이 너무 과하게 뒤로 당길 필요는 없어서 엉덩이 뒤까지 당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영상에서 보면 밴드 똑같이 묶어 놓고 뒤로 당겨서 3초 정도 버티고, 네, 천천히 돌아오는 거. 항상 버티고 버티면서 천천히 돌아오는 거, 이 동작을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신감이 생기면 횟수를 늘리고, 아니면 밴드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거나 밴드 색깔을 올려서 타이트하게 가거나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견갑골을 제 위치에 잡아주는 그 견갑골 안정화 운동도 있고, 이제 그 1.5 거북목도 제가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약간 이 두 가지가 믹스된 그 스트레칭 방법들인데, 일단은 목을 이제 뒤로 이렇게 꺾어서 유지해 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손을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쇄골을 딱 잡은 다음에, 뭐 쉽죠. 턱을 이렇게 천천히 들어서 위에서 유지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동작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손으로 턱 아래턱을 잡고 이렇게 밀어서 유지해 주는 동작도 괜찮아요. 그래서 턱을 천천히 들어서 목이 뒤로 이렇게 신전 펴질 수 있게끔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도 중요하지만, 아까 왜 가슴 근육이 앞으로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이 짧아진 가슴 근육을 쭉 늘리는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뭐 벽이든 뭐 책장이든 아니면 뭐 방문 뭐 문틈 모서리든 이런 데다가 한쪽 팔을 이렇게 들어서 지지를 하고 내가 몸을 앞으로 쭉 이동하면서 이렇게 꺾이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 팔을 이렇게 90 도로 들어서 대놓고 몸을 천천히 앞쪽으로 기대면서, 목은 반대편을, 그 고개는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깨 앞쪽을 늘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운동도 좋고, 혹시 이게 좀 아프거나 자세가 잘 느낌을 못 느끼겠다 하시면 집이든 뭐 사무실이든 이렇게 90 도로 이렇게 꺾여 있는 벽 모서리에 가셔서요. 이렇게 양쪽 그 꺾여 있는 벽 모서리를 팔로 짚고 그냥 팔굽혀펴기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대고 내가 몸을 숙여서 쭉 하면은 어깨 앞쪽에 이렇게 뒤로 쭉 늘어나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벽 모서리를 양손으로 짚고 천천히 내려가서 어깨 앞쪽이 쫙 늘어난 상태에서 한 10 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거를 이제 뭐 그 한 번 할 때 그래도 한 8번 이상 좀 하시고, 그걸 한 3 세트 정도 하시라고 하는데, 뭐 시간 날 때 그냥 생각날 때 최대한 이런 연습을 해서 짧아진 가슴 근육, 흉근들을 늘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뭐 가슴 근육도 늘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깨 앞쪽 가슴 전체적으로 늘려야 되니까, 양팔을 뒤로 돌려서 깍지를 끼고 이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는 어깨 앞쪽을 늘리는 스트레칭도 병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 사진 찍으려고 저희 병원 치료사분들한테 인제 보니까 의외로 이 동작이 안 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저희 치료사 남자 선생님들은 40 대 30대 선생님들 보니까 동작이 안 나와서, 인제 여성분 치료사 선생님들 해 보니까 잘 돼서 이렇게 사진 올려 놨는데, 애초에 이 동작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열중샷 자세처럼 하고 책상 뒤를 이렇게 그 손을 뒤로 해서 책상 뒤를 이렇게 잡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내가 몸을 앞으로 숙여서 늘리는 쪽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어깨 앞쪽을 이렇게 늘려 줘야 된다. 어 라운드 숄더에서 그 어깨도 앞으로 말리지만 등도 말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등도 흉추,
스트레칭을 해서 가동 범위를 좀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그 발을 한쪽 그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밑에 뭐 베개 같은 걸 받쳐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손을 맞대고 반대를 바라보면서 팔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동성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내가 반대로 돌 때 이게 잘 안 나오니까 그 몸 전체가 그냥 뒤로 누우면서 이 잘 보면은 골반이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허리랑 골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전히 등만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니까 고개만 돌리거나 골반이 같이 돌아가면서 몸이 거의 바로 눕는 자세로 바뀌거나 이러면 안 되고 내 골반과 다리는 옆으로 누운 자세 유지, 그다음에 허리 위쪽부터만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동작을 어 좀 주기적으로 잘 해 주셔서 등도 스트레칭을 해 주면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얘기할 이 두 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름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냥 슈퍼맨 자세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는데 여기는 보면 Y 레이즈 동작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엎드려서 그냥 고개를 바닥에 대고 손을 Y자로 쭉 펴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내려다 봤을 때 사람 몸이 대문자 Y 같은 형태가 되겠죠. 원래는 이게 이제 엎드려서 하는 뭐 그래서 뭐 프론이 이제 엎드려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론 뭐 I, T, 뭐 W, Y 동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하면 사실 헷갈리고 그냥 이게 Y자 형태로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내가 양팔을 쭉 위로 뻗으면서 정면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허리부터 등 뒤 날개뼈, 목 뒤 이 뒤쪽 근육을 이용해서 드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엎드린 상태에서 Y자로 딱 펼치고 팔을 위로 들면서 정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뭐 ITWY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Y자로 하는 거, T자로 그냥 아예 그냥 옆으로 90도 든 자세도 있고 아예 이렇게 W자로 한 상태에서 드는 것도 있고 I는 아예 위로 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Y자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W자로 해서 위로 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W 동작은 하시려면은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게 코어가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요 동작을 통증 없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시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월 슬라이드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그 천사 날개랑 비슷한 형태의 운동 동작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천사 날개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벽에 이렇게 기대셔야 돼요. 근데 벽에 기댈 때 발 뒤꿈치가 벽에서 한 15cm, 20cm 정도 떨어진 곳에 발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 자체는 앞쪽으로 약간 뛴 상태로 두시고 나머지 엉덩이, 등, 어깨, 머리는 벽에 기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닭이 된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그 엉덩이, 그다음에 허리, 등, 어깨, 머리 이렇게는 기대고 있고 발은 이렇게 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서 그 팔을 쭉 위로 뻗어서 벽에 다 기댄 후에 팔을 이렇게 지그시 아래쪽으로 내려서 W자 형태. 몸 보면은 이렇게 약간 W자 형태가 됐죠. 마치 천사 날개처럼 팔꿈치를 한 90도 정도 구부렸다가 피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이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 등, 엉덩이가 뜨면 안 되고 엉덩이, 등, 머리 이렇게는 꼭 붙인 상태에서 하시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밑으로 내리는 힘만 주지 마시고 할 때 등 뒤에 있는 내 날개뼈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안쪽으로 서로 모이는 방향으로 좀 근육을 짜 준다는 느낌을 꼭 항상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팔만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할 때 등 뒤에 날개뼈가 딱 모이는 방향으로 그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에 힘을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충분히 또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조한 게 Y 레이즈 동작 엎드려서 Y자 형태로 만든 후에 내가 팔을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이 동작과 두 번째 벽에 기대서 발은 한 15에서 20cm 정도 앞으로 떼고 등과 어깨 머리를 기댄 상태에서 W자로 팔을 이렇게 내리는 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방법들은 사실 좀 되게 다양하긴 한데요. 뭐 너무 많으면 사실 하기도 어렵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런 것들만큼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운동이 되게 귀찮은데 귀찮은 건 알지만 열심히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라운드 숄더라는 것 자체가 그 정식 질병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어떤 되게 뭐 알려진 정확한 치료법이 있거나 뭐 어떤 뭐 다수의 연구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얘기한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은 꽤 많이 있으니까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그래요. 좋아요. 운동하는 것도 다 좋은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업무 환경들 이런 것들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찾아오시는 뭐 목 안 좋은 분들, 어깨 안 좋은 분들한테는 이 얘기들을 꼭 하게 되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좀 하나씩 바꿔 보자." 이런 말씀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때 모니터를 그냥 책상 위에 단순히 내려놓지 말고 뭐 책이든 받침대든 받쳐서 최대한 높여서 내가 항상 쳐다보는 모니터를 내가 아래를 쳐다보지 않고 내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이렇게 들면 문제겠지만 적어도 내가 자연스럽게 앞쪽이나 앞쪽에서 살짝 아래를 볼 수 있는 이 정도 높이는 맞춰 줘야 내가 고개를 자꾸 숙이게 되면 고개 숙이면서 어깨가 말리니까요. 그래서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앉는 습관 또한 이렇게 의자에 걸터 앉거나 뭐 이렇게 등만 대고 허리는 그냥 구부정하게 계시거나 하지 마시고 딱 그 등받이에 기대서 등 허리 닫고 이렇게 엉덩이도 끝까지 대고 딱 90 도, 90 도, 90도 이렇게 닿게 하셔서 최대한 내가 책상으로 가까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모니터 눈높이 잘 맞춰서 고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책상에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마우스나 키보드 볼 때 결국 어깨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최대한 가까이 가서 내가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게끔 그 자세라든지 모니터 높이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진료실 모습인데요. 물론 인제 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으시겠지만 서서 일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지 3 년이 됐는데 저희 병원에 인제 뭐 신경외과 뭐 내과 선생님 뭐 통증의학과 선생님 뭐 영상의학과 선생님 이런 분들은 다 앉아서 하시는데 저 포함해서 정형외과 선생님 3 분은 다 이렇게 서서 하거든요. 이 서서 일하는 습관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면 환자분들은 다 앉아 있고 저만 서서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주로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익숙해지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저도 종일 진료 수술하는 일정이 아닌 종일 진료 때는 야간 진료까지 하면 9 시부터 8 시까지 하니까 거의 10 시간, 11 시간을 제가 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 동작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서서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앉아서 일하면서 내가 허리가 무너지고 어깨가 말리고 하는 습관들이 서서 일할 때 다리부터 엉덩이 그다음에 척추, 어깨까지 코어에 다 힘을 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왜 모션 데스크라 그러죠. 책상 높이가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서서 일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어깨에 나쁜 습관 뭐 다들 이런 자세는 안 좋을 거라고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 TV 볼 때 이렇게 어깨를 괴고 기대고 앉는 거, 엎드려서 턱을 괴고 책을 본다거나 스마트폰 보는 거, 스마트폰 볼 때 이렇게 딱 고개 구부정하게 보시는 분들,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서 구부정하게 계시는 분들 이런 나쁜 습관들은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Q&A 3 개만 가져왔는데요. 뭐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네,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체 위에 얹혀 있는 목도 앞으로 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숄더 교정도 그렇지만 거북목 일자목 교정도 지금 하고 있는 말씀드린 운동들을
물론 이제 약간씩 세부적인 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연습을 하시면 라운드 숄더 거북목 교정 두 가지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 잠깐 질문하셨던 내용이죠. 어깨 교정기를 사용하면 라운드 숄더가 예방이 될까?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고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획기적인 교정기가 나와서 그게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보조기만 착용한다고 해서 절대 교정되지 않고요. 오히려 장시간 착용하는 게 내가 써야 되는 근육을 쓰지 않아서 약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생활 습관 교정하고 근무 환경 바꾸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운동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그 교정을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라운드 숄더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이거 가끔 이것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정답은 O입니다. O. 이유는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등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죠. 이제 남성분들이 근육이 좀 더 있으니까. 등 근육이 약하고 또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그 체형 때문에 이제 더 가슴 근육이 단축되고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는 자세를 자주 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잘 온다라고 돼 있는데 뭐 그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겠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교정 방법들이나 운동들을 열심히 하셔서 라운드 숄더를 잘 교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질문을 좀 더 볼까요? 하방회전, 네. 아이야, 네 님께서, 하방회전하면 어깨가 넓어지게 보이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게 제가 아까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서, 여기 슬라이드에 하방회전 내용을 아까 넣어 놨었는데, 이게 이제 상방회전이 어깨가 이렇게 팔을 들 때 위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거고, 하방은 이제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거니까요. 이게 외관상 볼 때는 상방회전하면 팔이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좀 더 넓어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하방회전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잡히니까 약간 어깨가 펴지면서 오히려 약간은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냥 이 동작 자체로만 보면 그렇겠지만 어깨 자체가 이렇게 잘 펴지고 자꾸 이렇게 앞으로 말린 게 점점 심해지면 어깨는 이제 결국 좁아 보이겠죠. 결국은 하방회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하강, 내전, 이 방향으로 운동을 많이 하셔서 어깨 자체를 펴줘야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거고요. 하방회전만 한다고 뭐 어깨가 뭐 좁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어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견갑골을 서로 이렇게 양쪽을 모아주고 아래로 내려는 동작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ABC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네요.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이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평소에 교정하는 운동도 똑같이 하면 되나요? 제가 따로 나중에 1.5 거북목을 한번 방송을 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목 디스크가 아예 터져가지고 아예 왼팔이 마비가 와서 이제 되게 위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제가 서서 일하는 습관도 생긴 거고 뭐 1.5 거북목 교정하거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오늘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 숄더 1.5 거북목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정하는 방법도 사실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의 대부분이 1.5 거북목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중에 뭐 추가로 한다면 이제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뭐 몇 가지 조금 더 포함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냥 시청자분들께서 거의 비슷하게 교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1.5 거북목 편에서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음.
하원님께서요. 혹시 어깨 충돌 증후군 자가 진단하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 어깨 충돌 증후군 편에서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충돌 증후군 자체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그 견봉이라는 뼈 또는 견봉 앞쪽에 또 인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부딪히면서 그 염증이나 뭐 어떤 회전근개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걸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이 부딪히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 동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뭐 그 이제 그 그 위치 자체가 팔을 내리고 있었을 때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충 한 60도에서 120도 정도 들었을 때 아프면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충돌 증후군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견봉화 충돌 증후군, 뭐 앞쪽에 생기는 그 뭐 오구돌기 밑에 생기는 뭐 충돌 증후군, 뒤쪽에 뭐 내적 충돌 증후군,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견봉이라는 뼈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충돌 증후군이니까, 대충 팔을 한 이 90도 정도 전후 레벨에서 움직일 때 내가 아프다, 밑에서 쓰는 건 문제가 없고 또 아예 팔을 끝까지 들었을 때도 괜찮은데, 한 여기서 움직이는 특정 동작이 아프다라면 충돌 증후군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팔을 들다가 아프다가 올라가면 오히려 괜찮고, 또 내릴 때 이쯤에서 아프다, 뭐 내지는 팔을 이 정도 들었을 때 뒤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 또한 이 안쪽으로 반대편 어깨로 넘어가는 동작, 팔을 앞쪽으로 했을 때 팔이 이렇게 되는 동작, 그 뒷짐을 질 때 밑으로 할 땐 괜찮은데 좀 팔 위로 올라가면 아프다든지, 요런 각도에서 주로 아프면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증상이 좀 지속이 되면 한번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상현님께서 일자목인데 방금 소개해 주신 스트레칭하면 뻣뻣한 느낌이 많이 사라질까요? 네, 맞습니다. 일자목, 거북목, 그리고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방법 제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한 스트레칭 방법들, 그 아까 그 목 스트레칭은 제가 그냥 이렇게 쇄골뼈 이렇게 잡고 위로 드는 것만 얘기했는데, 원래 이렇게 해서 상방을 보는 뭐 스트레칭, 뭐 아래 보는 거, 옆으로 보는 거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수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스트레칭 방법들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뻣뻣한 느낌이 어디에서 오냐가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내가 안 좋은 자세,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생기는 뭐 근육 경직, 근육 강직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지금 얘기한 스트레칭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간혹 그 뻣뻣한 느낌이 다른 질환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스트레칭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 디스크가 있는데 경미한 디스크가 아니라 좀 심한 경우에 그 간혹 이제 스트레칭 방법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다가 이게 좀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예외로 둬야겠지만 일반적인 뭐 현대인 분들이 주로 목 뻣뻣하고 뭐 승모근 뭉치고 아프다 할 때는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네. 아이리스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아이리스 영영님께서 오른쪽 어깨 통증이 계속 있는데요. 팔을 어깨 위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병원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통증이 있는 이유가 만약에 그냥 오십견 때문에 아픈 거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굳어서 오는 게 오십견이거든요. 그런 거는 통증이 좀 있어도 사실 스트레칭을 해서 굳은 거를 자꾸 풀어주면,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이제 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뭐 회전근개 파열, 뭐 어깨 힘줄이 찢어졌거나 뭐 그 외에 뭐 어떤 손상이 있어서 아픈 거라면,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이겨내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십견 같은 경우야 제가 환자분들이 아파서 좀 힘들어도 참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외의 운동들은 가급적 통증 없는 범위 안에서 운동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팔을 어깨 위로 올리지 못한다는 게 내가 혼자 힘으로 드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들 수는 있는데 들면 아프다는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오십견이 아니라 그러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칭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좀 스트레칭이든 운동이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헤미안 강님께서 같은 질문이죠. 밴드식으로 된 자세 교정기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그냥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좀 위험 발언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평소에 생활 습관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요. 뭐 이게 이제 좀 논외의 이야기지만, 요즘에 그 다이어트 치료제들 되게 핫하잖아요. 뭐 위고비라든지 뭐 마운자로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그 위고비 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결국은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뭐 약물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고 내가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체중 빠졌다가 요요 현상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 교정기, 일자목이든 뭐 거북목이든 여러 가지 교정기들도 결국에는 그 순간에 내가 해서 바른 자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빼면은 내가 평소에 습관이 교정돼 있지 않으면 또 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의학적으로 그런 교정기들이 진짜 교정이 된다라는 게 검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담비님께서 가방을 한쪽 어깨로만 메고 다니면 그쪽만 말릴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쪽 어깨만 말릴 수 있죠. 누구나 다 사람 몸이 비대칭이 있습니다. 보면 한쪽 어깨가 길고 한쪽 어깨는 짧고 한쪽 어깨가 좀 올라가 있고, 대부분 그 정도가 다 있는데, 우리가 모든 양손잡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쪽 팔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경향도 있지만,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결국 가방을 이쪽으로 메면 가방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승모근이나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좀 들게 되거든요. 어깨가 밑으로 안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반대편 팔로 여기를 잡는 경우도 있고, 이쪽 팔로 가방끈을 잡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안 좋은 자세로 오래 메고 다니면 한쪽 근육만 과하게 쓰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어깨 높낮이가 안 맞게 되고, 그게 목이나 척추 커브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그게 이제 뭐 심하게 되면 이게 연쇄 반응인 거죠. 이쪽 삐뚤어지면 이쪽 삐뚤어지고 위아래로 다 삐뚤어지니까, 그런 게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고, 만약에 백팩을 매야 된다라고 하면 양쪽을 이렇게 다 매는 방식이 좋겠고, 또 뭐 가방 무게가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다 연관이 있겠죠. 근데 가방 너무 무거우면 그런 게 이제 어깨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한쪽 어깨로만 메고 다니는 게 어깨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질문은 대충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의외로 그 시청자분들께서 라운드 숄더에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흔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의학적으로도 아직까지 정식 질환명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이 정도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평소에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시청자분들께서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바른 자세, 바른 습관으로 지내기를 노력하면 어깨 통증도 예방할 수 있고, 라운드 숄더가 교정이 되면 뭐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만 결국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질환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평소에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